예, 박성중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백남기 청문회가 농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소환의 상징성도, 또 특히 평화 시위냐, 폭력 시위냐, 공권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독일이 폭력 같은 경우는 없으면 이렇게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체류탄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직사 물대포를 오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휘대가 앞에서 안 비키니 그대로 계속 쏘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평야지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폴리스라인을 거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롯데의 현실입니다. 보기만 해도 다 느낍니다. 누가 이런 가격 폭력시를 그림 자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부활초 핵심 성분으로 수분 통로를 되살리는 독일입니다. 이거 아이템. 피부가 말을 타고 바로 진압합니다. 프랑스입니다. 이거는 미국입니다. 총까지 뭐 총은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본봉이라든지 이런 거 가감하게 불법 폭력시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도 이 불법 폭력 시 또 극심한 폭동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그리고 또 확실한 진압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늦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우리 역사를 되돌아올 필요가 있고 이것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만 해도 60년대, 70년대 가격했습니다. 그게 정폭대 물리력으로, 더 많은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협상 타협화된 그런 물리력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평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마찬가지고, 독일 마찬가지고, 프랑스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 여러분 그림에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우리 백남기 우리 농민분에 대한 분은 상당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당시 집회 참가자가 48,000명. 선진국에 보시다시피 쇠파이프라든지 강목이라든지 새총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철제 사다라든지 횃불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후진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모이자 강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 이렇게 해가서 그런 어떤 전단도 다 돌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황종백 중위님께 오십니까? 좀 앞으로 오십시오. 참고에는 인터넷 동호회 전희경 그들의 삶 운영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은 운영자가 아니고 지금은 전희경 동호회입니다. 전희경 동호회가 있습니까? 예. 혹시 그 동호회가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간면단체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정책 관련돼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경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때 11월 14일 집회 현장을 보셨죠? 예,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집회를 본 느낌은 어땠습니까? 예, 집회 현장을 제가 한 12년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집회 현장이 상당히 좀 과격했고 집회용품도 잘 준비돼서 왔었고 그리고 경찰 차벽을 공격하는 전술 자체가 굉장히 잘 구사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인이 보시기에는 집회 시위자들이 처음부터 불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해왔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예, 촛불 시위 때 현장에도 있었고 이번 작년 11월 14일 현장에서도 직접 현장을 다 봤는데 그 경찰에서 2008년 촛불 시위 이후로 차벽 트럭이라고 하는 차단벽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시위자들이 그 차벽 트럭을 실제로 파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파손하게 된 경위를 배분다 보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예. 혹시 당시 그 시위대의 폭력 행사 정도를 상중하로 본다면 어느 수준입니까? 폭력 행사 정도. 예,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 살수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예. 살수차가 강경 대치 국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전압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살수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강경 대치 국면에서 살수차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비역 입장에서 봤을 때 시위대가 이미 강경하게 나와서 경찰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해산하는 도구로서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이지 시위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살수차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강신명 우리 묻겠습니다. 혹시 그 당시 그 시위로 인해서 경찰관이 몇 명 정도 부상을 했습니까? 113명 부상 입었습니다. 그 113명이 경찰이 부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야당이라든지 일부 다른 쪽에서는 경찰이 조준 사격을 하고 특히 살인 미수, 독재 정권의 하수인 뭐 이런 강한 용어까지 쓰면서 경찰이 어떤 희생자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좀 다치신 분들한테 유감표명이라는 사과표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번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혹시 집행부로부터 경찰은 이렇게 113명이 다쳤는데 사과표명이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전희경 부모회장 강정숙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혹시 그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유감 표명 이런 거 들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우리 경찰에 대한 유감 표현을 주장하는 것은 원래 폭력 이런 시위를 주도했던 세력은 하지 않고 이걸 막았다가 약간의 실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피해 정도가 있는 여기에 대해서만 유감 표명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일경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인들입니다. 같은 국민들한테 그런 폭력을 당했을 적에 그 아이들을 위로해 줄 사람들도 역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줄 것입니까? 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그 마지막에 우리 윤재욱 의원님 하는 걸로 해서 오전 끝납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별로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꼭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청문조사 보고서 관련해서 중간 보고서가 이제 존재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기록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피의자나 비고소인이나 참고인이나 진술인이나 누구나 자기 불리한 진술, 불리한 기록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선 그 자체의 법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시는 국회 정원 및 강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외교 안보 이런 관련해서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두 법리가 충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제약한 불리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차원에 제출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경찰청장을 또 출석해서 자꾸 해명 그런 걸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정치 공방일 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발표를 안 한 분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두 분 하는 걸 듣고 또다시 진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회의 의사진행 더 이상 받지 않고 우리 주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님. 자기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제출 요구나 정언 요구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권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게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걸 아직 판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경찰청장 아니면 경찰 수뇌부의 마음대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하라는 말이 아닌데 참으시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잘 아시고 또 변호사 법리론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 법 체계에서 일반 권리에 관련되는 것이 더 우선하느냐, 또 일반 법리가 우선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법학자라든지 일반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은 우리 국회에서 정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본다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준태 교수님 계십니까?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교수님께서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대에서 형사법과 경찰 행정학을 전공한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것은 동국대 경찰 행정학 교수 외에 또 다른 거 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현재는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고 이 자리에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제가 반납하고 다시 경찰 행정학과 교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찰연구 회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임 한 2년 동안 학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날 머니투데이를 보니까 경찰 행정학과 교수들의 설문조사 보도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11월 14일 날 민중 총궐기 집회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상황을 많은 이제 언론 모도 매체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소위 말해서 경찰법에서 말하거나 또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폭력 또는 불법 시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저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살수차 도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쟁점이 붙었습니다. 이 살수차 도입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정부에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알아본 바에는 1986년 이후에 올림픽을 전후해서 처음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믿으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살수차 도입 전과 도입 후에 혹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관련. 예, 제가 경찰청 또는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살수차 이후에 일종의 집회 시위대와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관들의 어떤 공간이 좀 확보됨으로써 다소 부상자가 감소한 그런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참고로 통계 자료를 99년부터 05년까지 6년을 보니까 연평균 폭력 시위가 124건, 경찰 부상자가 614명, 살수차가 도입된 이후에는 연평균 50건, 경찰 부상자가 238명, 상당히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살수차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했을 경우에 수압이라든지 사정거리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겁니까? 아니면 약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독일에서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10,000이라고 그러죠. 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5바의 어떤 기준을 유지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20바, 예를 들면 약 한 20% 이상의 높은 수압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살수차가 지금 상당히 무기다 이런 형태로 지금 상당히 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살수차가 어떤 준법 시위를 하는 그런 시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위대한테도 살수를 합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살수차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해산이 돼야 될 또는 그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하는 과정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경찰이 그 무체류탄 원칙을 그 천명한 이후에 경찰이 무슨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은 이야기가 많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신다면. 예, 저도 그 이무영 청장이 그 당시 제가 대학 교수로 이제 왔는데 적어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체류탄을 왜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불법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강변했어요. 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아예 경찰관 직무집행에서 빼야지. 경찰청장이 체류탄을 사용하지 말라는 구체적 지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경찰 활동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어떤 경찰 장비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장비가 또는 없다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상이나 어떤 시위 발생의 어떤 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 박성중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그 존경하는 박남춘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그 강신명 정의님께 묻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살수차가 몇 대입니까? 19대입니다. 19대가 연도별로 도입된 것은 언제 몇 대?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뭐 05년도에 도입된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앞에도 뭐 한두 대가 있지만 05년도에 본격적으로 5대가 도입되고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예. 이제 그때 들었던 상당히 시기라고 그때 보면 이제 됩니다. 본격적으로 도입됐죠. 그렇습니다. 예. 05년도가 대통령이 누구일 때입니까? 그때 노무현 예. 대통령일 때죠. 예, 예. 참고로 아까 그 임준태 교수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진국에서 집회 예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런 사고, 이런 유사한 이런 부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또 독일 같은 데도 최근 몇 년 전에 그런 이제 부상이 입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국 경찰의 법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것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물대포를 사전에 사용할 때 경고 사격을 경고 방송 제가 어제 또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소위 말해서 이건 영어로 표현은 assumption risk입니다. 집회 시위 참가자가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걸 충분히 고자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한 후에 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살수차의 물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뭐 실명을 했다든지 상당한 그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부분의 판결에서 정부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또 불법 집회, 시위 관련해서 피해를 받는 쪽은 우리 의경이라든지 경찰 전부 우리 국민들이죠. 맞습니다. 또 상대편 마찬가지 시위를 일으킨 분들도 대부분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나 또 우리 농민분이나 이런 우리 국민들이죠. 맞습니다. 주도한 분들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맞습니다. 아니야, 시위를 주도한 세력들. 예, 주도한 사람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주도한 세력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이쪽도 상대편도 다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도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불법 시위를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공권력 사용에 어떤 과잉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정부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 네, 표창원 의원님. 그 임준태 참고인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또 독일에 대한 그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소송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표창원 위원님하고 뭐 좀 내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표창원 위원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더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는 끝나버렸으니까. 그래, 다 질의하는 걸로 해서 합니다. 엄격히, 표창원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허위다 이런 건 나중에 질의해갖고 분명해지면은 그거를 위정으로 어떻게 참고인이 고발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회의가 원만히 잘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더불어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의원입니다. 오늘날 선진 민주 국가들 대부분은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와 눈물과 희생의 역사다. 희생이 없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백남기 사건이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표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임진태 정의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혹시 그럼 놓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를. 이 헌법재판소 2007년도입니다. 방해 사건에 대해서 관할 고등행정법으로 질서 교란되고 폭력 상태가 확산될 데모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해서는 가용 경찰력의 투입을 통해서 공공의 안녕이 올바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는 정당하다. 연방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는 헌법재판소에서 1982년입니다. 이건 바로 살수자 사용과 관련다. 집회 참가자가 불가피하게 살수자 사용에 처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유로 살수자 공격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경찰의 살수자 사용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는 경찰의 사전 경고, 시간적 간격을 둔 살수, 점차로 증가되는 수와 마이크를 잡고 하세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 우리가 들어서 방송이 안 됩니다. 살수 인식 가능성 등으로 물포 살수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고요. 아까 표창원 의원께서 하신 스투트가르트는 행정법원인데요. 이게 원인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원래 경찰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법상에 강제 해산 명령을 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우발적 집회라도 이것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특별법 우선으로 해서 경찰법이 아니라 집시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초기의 해산 명령, 퇴거 조치가 경찰법상의 조치였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아셔야지 이거를 제가 마치 공부한 사람이 제가 여기 와서 뭘 허위 진술하겠습니까? 혹 제가 사실과 오해가 있었단 모르지만 제가 오면은 사실 왜 여기 와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한 게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못하면 제가 오해받을 뻔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일찍 끝내주시네. 다음 김정우 의원님. 우리 청문회가 좀 차분해지고 너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누구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 시위 문화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60년대, 70년대 굉장히 폭력화되다가 86년 공공질서법에 의해서 이제는 상당히 거의 시위가 비폭력 그런 개념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쇠파이프라든지 강목이라든지 쇠총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철제 사다리라든지 이런 걸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독일도
한때는 베트남 어떤 전쟁 반대라든지 가격 확생 시라든지 뭐 이런 나치 관련 이런 거라든지 이런 굉장히 가격했다가 그렇게 됐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뭐 2000 초까지 일부 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일부 사례에서 뭐 영국이라든지 이 캐나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축구 끝나고 또 미국 같은 거는 럭비 끝나고 뭐 그런 사항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전체로 오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세계는 90년대 이후에는 정말 시위는 평화 시위로 가고 있고 전체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가격하게 진압을 시키는데 우리는 시위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는 정상적으로 갈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2013년도 이충현 씨라고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장이 용산 사태 때문에 출소 후에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고백한 바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당시 그 라디오 진행자 손식기 씨가 질문을 했는 뒤에 용산 참사로 많은 분이 숨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대편에 있던 경찰이었다. 이분의 죽음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날 저희들은 토끼머리식 그런 진압으로 인해서 경찰의 특공대에서 굉장히 분노가 있었다. 그런데 4년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과 우리를 그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자본과 권력 또 그 사람들의 탐욕이 그분들을 저희와 그런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피해를 보는 것은 저희와 같은 약자들인 것 같다. 그분들 즉 경찰분들도 또한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본 약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시위 문화를 좀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 네.